1911년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중국은 여러 지방의 군벌들에 의해 세력이 분산되었는데 그들은 중국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연합과 배신을 반복하며 치열한 내전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란했던 군벌 시대는 1928년 장개석에 의해 통일되었고 이후군은 경제 발전과 군사력 강화에 매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가 특별히 신경을 썼던 분야는 바로 공군력이었습니다. 장개석은 국방 예산의 40%를 공군에 투입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각종 항공기를 들여오기 시작했고 조종사와 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곳의 비행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일 전쟁 당시 일본 항공대와의 전투에서 중국군은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군 조종사의 우수한 능력과 전투기의 성능은 중국군을 압도했기 때문에 전쟁 기간 내내 중국 공군은 큰 활약을 하지 못했으며 간신히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제한적인 방어 임무만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중일 전쟁이 종식된 이후 중국은 다시 분열되어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2차 국공내전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개석의 국민당은 외형적인 규모에서 공산당을 압도했지만 경제정책 실패로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고 군대의 통제력도 약화되면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당 정부는 중국 대륙을 포기하고 대만섬으로 철수하게 되는데 당시 공군력이 거의 전무했던 공산당은 대만으로 물러나는 국부군을 특별히 저지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자 장개석은 이 기회를 통해 중국 본토로의 상륙 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확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그의 본토 수복 작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대만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F-86 세이버 전투기를 지원받게 되는데 이 전투기는 1958년에 벌어진 금문도 상공 공중전에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중공군은 100여 대의 미국기를 투입해 30여 대 세이버를 출격시킨 대만군을 압도하려 했지만 실제 전투 결과는 그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대만군은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 와인더를 실전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미국이들이 격추되기 시작하자 당황한 중공군 조종사들은 전투를 포기하고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만군은 F-104 스타파이터, F-5 프리덤 파이터를 도입하게 되는데 특히 대만 공군은 F-5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총 400여 대가 넘는 F-5를 운용했는데 1970년대에는 중정호란 이름으로 직접 면허 생산하기도 했으며 이후 우리나라가 대공호를 생산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게 되자 대만은 기존 F-104와 F-5를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신형 기체라 할 수 있는 F-16에 관심을 갖고 이를 도입하려 했는데 이때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F-16의 대만 판매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대만은 1982년 매양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F-16 개발사인 제네럴 다이내믹스를 통해 민간 차원의 기술 이전은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1990년부터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이 전투기는 경국호라고 명명되었는데 이것은 장개석의 아들이자 대만의 총통을 지냈던 장경국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경국호는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기술 지원을 받은 만큼 동체의 형상과 플라이바이 와이어 그리고 사이드 스틱 조종 방식 등 F-16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았으며 레이더는 F-20 타이거 샤크의 APG-67을 개량한 금용 53형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약 150km의 탐지거리를 갖고 있었으며 10개의 목표물 동시 추적, 2개의 목표물 동시 공격의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국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만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대만은 F-16에 장착되는 F-100 엔진이나 F-18의 F-404 엔진을 갖고 싶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서 다른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만은 민수용 엔진 제작 업체인 가레트사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통해 경국호에는 최대 출력 6,000파운드의 F-125 엔진이 쌍발로 장착되었습니다. 대만은 경국호를 총 256대 생산해 기존의 구형 전투기를 모두 교체하려 했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 1991년 소련 붕괴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변화하게 되면서 경국호 생산 계획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만이 그토록 바라던 F-16의 판매를 미국이 허용했기 때문인데, 당시 대만은 AIM-120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F-16 CD-0의 대량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최신 버전의 전투기 판매를 또다시 거부했고, 결국 스페로우 미사일 정도만 발사할 수 있는 F-16 AB형의 판매만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블록 20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주 야간 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만은 F-16 AB형을 150대 도입하는 동시에 프랑스와는 미라지 2000 전투기를 60대 도입하는 계획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약 때문에 국방력을 제대로 강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프랑스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대만은 미라지 2000 전투기를 도입하게 되면서 간신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카를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F-16과 미라지 2000을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자 그들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의 도입 물량은 130대로 축소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이어 국방력을 강화하고 나서자 이제 대만은 중국 본토를 수복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대신 대만섬을 방어하는 임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사시 대만 공군은 대만섬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데 최초로 투입되는데, 먼저 고고도 비행 능력이 우수한 미라지 2000이 대만 해협 상공에서 중국군의 전투기를 저지하고, 이어 그보다 낮은 고도에서는 F-16이 전투를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전투행동 반경이 짧은 경국호는 대만섬 상공에서 최후의 방공 임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지하 동굴 기지도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쟁 초반 대량의 미사일을 발사해 그들의 공군 기지를 파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대만은 이에 대한 대비로 섬 동쪽의 산악지대에 비밀 동굴 기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대만은 미국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 B형의 판매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대만의 요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미국에 의해 또다시 거부되었고, 결국 대만은 F-16V형 66대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F-16 AB형 141대를 V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F-16V형에는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탐지 능력 2.2배, 교전 능력 2.45배로 향상되며, 이를 통해 대만은 그들의 공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은 F-16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러한 대만 공군의 전쟁 대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부실한 경락고 시설 때문입니다. 대만 공군은 중국의 공격에 대비해 400여 기의 항공기 경락고를 건설해 놓고 있는데, 미국의 조사에 의하면 이 중 상당수가 250파운드 정도의 폭탄만을 막을 수 있으며, 이마저도 시설이 노후화되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공격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최대 3,300파운드의 폭발을 견딜 수 있는 경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최근 36기의 고강도 경락고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급하게 수량을 24기로 줄여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2월 대만은 새로운 공중 발사형 무기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중펑3라 불리는 이 미사일은 경국 전투기에 장착되는 공대함 미사일로 주요 성능은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 최고 속도 마하 3.5, 최대 사거리는 300k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만은 이미 2021년부터 중펑3의 지대함 버전과 함대함 버전을 개발해 실전 배치해놓고 있었지만, 이번에 공대함 버전이 개발되면서 중국 해군에 대한 공격 수단을 한 가지 더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펑3의 공대함 버전은 미사일의 속도와 파괴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번 시험 비행을 통해 개발 성공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대만은 이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대형 함정, 특히 항공모함을 직접 타격해 그들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 공군,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F-5를 대량 생산하고 1980년대에 이미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우리보다 앞선
항공산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항공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지체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TOC 훈련기와 FA-50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고 이제는 KF-21과 같은 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며 그들에 비해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항공무장에 있어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에 대해 111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중국의 대만 공격 징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그들의 공격 의지를 꺾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만 공군이 지속적인 전력 강화를 통해 과연 전쟁 억지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